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이경국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좀 말씀하자면 쌍꺼풀 절대로 안 망치는 방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쌍꺼풀을 절대로 안 망치려면 자기가 원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낮게 잡는 게 안 망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왜 안 망친다는 표현을 쓰냐면 집에서 이제 거울로 쌍꺼풀 잡아보는 거랑,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서 거울 보면서 쌍꺼풀 딱 높이 찍어서 쌍꺼풀 딱 잡잖아, 이쑤시개로 이렇게. 그거랑 실제 수술이랑 달라요. 실제로 그 높이, 내가 원하는 이쑤시개를 만들었을 때 그 높이랑 실제로 그 라인대로 쌍꺼풀을 확 만들었을 때 정말 그 라인대로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 라인처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그것보다는 두꺼워져 보이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쌍꺼풀이라는 건요, 일단은 피부가 이 눈 뜨는 근육 쪽 바닥에 다 강하게 고정시키는 게 이제 쌍꺼풀 수술의 원리예요. 매몰이 됐든 절개가 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뭐 주름이 있건 뭐 이렇게 라인을 딱 잡아봐서 이쁜 거, 그거는 실제로 이 쌍꺼풀 자체보다는 좀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10mm를 잡아도 주름의 형태로 있는 쌍꺼풀은 낮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쌍꺼풀로 만들어 버리면 완전히 소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환자가 와요. 좀 쌍꺼풀이 주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쌍꺼풀인지 주름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없었다가 나이 들면서 이제 주름이 잡히면서 이제 그 라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 있거든요. 쌍꺼풀이 아닌 그 주름. 대부분의 쌍꺼풀은 보통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있어요. 갑자기 없다가 뭐 30살부터 생겼다, 뭐 20대 중반부터 갑자기 뭐 여기가 쑥 꺼지면서 생겼다. 이거는 쌍꺼풀이 아니라 지방이 그 부위에 좀 없어가지고 그냥 주름인 거예요, 주름. 근데 그 주름이 갑자기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이게 근데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라인들 그대로 뭐 찝어달라, 절개를 해달라. 그런 경우 100% 수색이 됩니다. 그 주름 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지를 하겠죠.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왜냐면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원장님, 나는 뭐 높은 게 좋아요. 화장 뭐 아이라인 그려야 되니까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 높은 거 자기가 맨날 집에서 했던 그 라인, 뭐 쌍액을 하던 뭘 하든 뭐 테이프를 붙이든 했던 그 라인대로 쌍꺼풀을 딱 만들어 버렸을 때 어울리면 좋겠지만 소시지가 돼버리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소시지가 되는 거는 절개를 할 때 소시지가 많이 생기는데 피부는 두꺼운데 라인도 높게 해가지고 고정을 약간 아래 방향에 돼버리면 이게 볼록해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통해지고 소시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온몸에는 이제 임파액이 흐르거든요. 절개를 해버리면은 쌍꺼풀 아랫부위에 이제 임파액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절개를 해버려가지고 그 채널이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소시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개로 해서 쌍꺼풀 만드는 거랑 내가 쌍액을 하는 그 라인이랑은 달라요. 더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재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쌍꺼풀을 했는데 소세지가 돼서 그 소세지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너무 좀 아쉬워서 살짝 높이고 싶어, 이런 방법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당연히 전에 유튜브 찍을 때도 몇 번 말했는데, 쌍꺼풀을 높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너무 높아. 그걸 낮추려면 두 줄 따기를 하든, 두 줄 따기는 뭐냐면은 그 쌍꺼풀은 그대로 둔 채, 위에 높은 쌍꺼풀은 그대로 둔 채 이 아래를 다시 잡아가지고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되게 또 난이도가 높아요.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게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이 기존의 쌍꺼풀과 내가 새로 낮추려는 이 쌍꺼풀 사이의 피부를 절제하고 이제 새로운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피부가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잘린다는 거는, 우리 눈이라는 게 피부 중간층을 피부를 잘라버리면 위에 있는 피부를 잡아 당기고 아래에다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눈을 갈수록, 이 눈썹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요. 근데 자꾸 이제 중간 걸 잘라서 위에 있는 걸 잡아 당겨서 꼬매버리면 눈 떴을 때 이게 볼록해지면서 싸나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쌍꺼풀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높이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그 전에 절개를 했다 하더라도 위로 올리는 거는 맨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쌍꺼풀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낮추고 싶어서 밑에 새로운 라인, 이 라인을 다시 원한다면 이건 무조건 100% 절개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쌍꺼풀이 너무 낮아. 근데 높이고 싶어. 이거는 물론 절개해도 되지만 그냥 맨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쌍꺼풀은 항상 위에 걸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꺼풀을 안 망치려면, 왜냐면 소중한 눈이잖아요. 내가 2번을 하더라도 쌍꺼풀을 안 망치려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라인의 범위에서는 좀 낮게 잡는 게 가장 안전하다 했는데, 마음에 들면 그냥 사면 되고 빠지면 높이는 거 쉽거든요. 가서 원장님한테 6개월 있다가 원장님 좀 AS 좀 해주세요, 좀만 높여주세요. 그러면 절개를 하든 뭐 메모를 하든 높이는 거 쉬워요. 근데 소세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커집니다, 낮추기가. 그래서 쌍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재수술을 하는 거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주관이 명확해서 그분의 의견을 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극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높이면 되잖아요. 그건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코를 주로 하니까 쌍꺼풀을 그래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저를 통해서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좀 뭐 실망하신 분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근데 쌍꺼풀을 했을 때 제가 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원장님 좀 아쉬워요,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그렇게 저한테 반응이 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이거 자연스럽긴 한데 그럼 내가 나중에 좀 더 높여줄게. 6개월 있다 높여줄게. 절개하기 싫으면 메모로 높여줄게. 아니, 절개 다시 높여줄게.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했는데 쌍꺼풀이 너무 높아, 소세지야, 아이라인을 막 미친듯이 그려야 겨우 막 중간처럼 보여. 이런 사람들은 원장님 아쉬워요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일단은 얼굴에 화가 가득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쉽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망했다고 표현을 써요. 쌍꺼풀이 좀 자연스럽게 된 사람들은 아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는 쌍꺼풀의 높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약간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꺼풀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높여라. 낮추는 건 어려우니 차라리 높이는 방향으로 가라, 재수술을 하더라도. 그 말 하려고 제가 영상 찍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냥 잠이 안 와서 찍어봤어요. 잘 주무시고 저도 이제 내일도 일을 해야 돼서 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